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입니다.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018페이지 4번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4번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양가로 1번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정해두는 것이다. 배상액은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채무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배상액 예정을 하는 이유는 동그라미 1번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은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아울러 동그라미 2번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당사자는 법률 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배상액 예정 결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보통거래 약관에 의할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의 제한을 받는다. 판례 보겠습니다. 1년 이상 해외 파견된 피용자가 구교물로부터 5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파견에 소요된 경험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받는데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급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에 약정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은 아니다. 배상액 예정액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것은 일종의 화해인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 배상액 예정 계약의 법적 성질은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이고 원래 채권관계의 종된 계약이다. 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은 금전이 아닌 것으로 손해배상이 충당하기로 예정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한 불법 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1019페이지의) 양가로 1번의 배상액 예정의 효과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의 일반적 효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않고서 예정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398조가 손해배상액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 발생의 예정도 포함한 것으로 새겨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으로 채무자의 유책사유도 필요한지이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불필설과 필요설로 나뉘어져 있다. 필설은 본래 배상액의 예정이 모든 증빙 문제를 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미설은 민법이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과실책임자를 취하므로 그것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유책사유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견으로 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모든 요건, 그리하여 채무자의 유책사유와 위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에게 유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최근의 판결에서 사견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예정 배상액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의 존재 여부는 근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해석의 문제인데 당사자의 통상의 의무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 밖에 손해발생도 요건인가? 여기에 관해서도 학설은 불필요설과 필요설이 대립한다. 1설은 우리 민법상 배상액의 예정은 제재적인 성질의 것으로서 해석될 수 없음을 이유로 든다. 다만 2설은 이 제도의 취지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판례는 1설과 같다. 사견으로 이는 결국 배상액 예정 제도의 취지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나 한편 1과 2가 모두 그 취지라고 보아야 하는 안 1설을 지지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 묻지 않고 예정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손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 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거나 감액될 수 없다. 그러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여 초과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하여 일부 견해는 특별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1020페이지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특별손해의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새길 근거는 없다. 배상액 예정의 취지를 살펴볼 때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예정 배상액에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여도 초과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초과액을 증명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을 때에는 예외이다. 그리고 그러한 특약은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판례가 있습니다. 공사도급 계약서 또는 그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 도중에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에 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을 예정으로 볼 것이고 다만 하자보수 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 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액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반갑 2번의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는 배상액 예정제도가 채무자를 부당하게 압박할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어진 것이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 정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 확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나아가 법원이 감액을 한 경우에는 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판례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보통거래 약관에 의하여 한 경우에 약관구제법의 1021페이지에 의하여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것이 무효함을 전제로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정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 배상 예정액을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가운데에는 예정계약이 103조 내지 104조에 위반되는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규정들에 의한 예정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 이에 대하여 일부 견해는 그 한도 내에서 무효가 된다고 하나 근거 없는 해석이다.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소한 경우에 증액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증액이나 감액은 모두 계약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명무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증액은 이를 인정하는 명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 과실상계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은 일치하고 긍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부정한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예정액을 감액할 때 재반 사정이 고려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리기도 한다. 한편 손익상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의 비용,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하는 경우에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여기에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원홍산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동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을 범위에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나 1022페이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상금을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이은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양가로 디귿 매수인이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일까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 독촉을 받아오다가 매도인과의 사이에서 그 잔금의 지급 기일을 연기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약 그 연기된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 계약을 해지하여 무효로 함과 아울러 매도인에게 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포기 내지 상실시키고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그 포기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그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방금 3번에 갑자기 카톡이 왔네요. 잠시만요. 방금 3번에 이행의 청구, 계약의 해제와의 관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다만 배상액의 예정에는 여러 성질이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예정액이 표준이 되는지를 면밀히 따져 살펴보아야 한다. 예컨대 지연배상의 예정액은 이행불능에 있어서 표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양가 3번의 위약금.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위약금에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민법은 후자로 추정한다. 따라서 위약금의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위약금의 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에 비하여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는 예상액의 예정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여도 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는 없다. 판례도 같다. 그런데 판례는 의무의 강제에 의해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다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소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한다. 다만 판례는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1013페이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소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한다. 판례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기억.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 이행 보증금과 그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이행 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가로 기준에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이 입증되는 것인 바 소의 A 주식회사와 소의 B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규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고 상대방인 원고의 규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변론을 하고 원고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있었다고 하여 공평의 원칙상 그 상대방의 피고의 규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원고의 규책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서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당연히 이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위약금 약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양감 4번의 계약금.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사이에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무이다. 민법은 이 계약금에 기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 즉 해지금을 유보하기 위하여 수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을 교부하는 자는 이를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는 자는 이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이다. 여기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금은 위약금에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특약이 없으면 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위약금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유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지는 않고 또 그것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위약금에 특약이 있는 때에는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1024페이지 판례보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 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어 그 계약금이 국가계약법 제12조가 규정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